네, 시장의 유망 기업을 살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회사 다녀왔습니다. 농림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장 굉장히 지금 많이 부진한데 이럴 때일수록 또 발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인 회사 위주로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아니면 기술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기업 위주로 좀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최근에 뭐 최소 3개월 이상은 레포트가 안 나온 기업들 위주로 지금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은 증권사에서 커버가 안 된 종목이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숨어있는 옥석 같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올해 2월 달에 상장을 했고 좀 제목을 지은 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뛰어넘고자 합니다라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정말 기술력이 좋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이제 문과생 출신으로 공대생도 아니어가지고 사실 로봇 공부하는 게 뭐 이거 기술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았지만 이게 정말 미래에는 우리 일상으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약간 현실성 있는 느낌을 받아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산업 확실히 미래의 먹거리다라는 건 알겠는데 일단 업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로봇 산업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로봇 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로봇 연맹 IFR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2017년도 241억 달러 시장 규모에서 2022년 756억 달러로 연평균 거의 26%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고 그중에서도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70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380억 달러 규모로 거의 440% 급성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큰 틀로 먼저 봐야 되고 그러면은 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올해 2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휴보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2015년도에 미국의 국방부가 주최한 재난 로봇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회사들이 로키드 마틴, 나사, MIT 공대 이런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하면서 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고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임원분들이나 이제 대표이사분들을 보시면은 다 이제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셨던 분도 있고 카이스트에서 다 공학 박사를 마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의 석사하고 박사 비중이 67%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술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로봇 산업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좀 접목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 80%를 지난해 말에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온 거는 LG전자가 8천억 원 규모를 투입한 창원 스마트 공장에서 이제 물류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냉장고하고 정수기를 조립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한 이제 보름 전에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얘기를 한 거는 미래 산업은 AI 로봇이 핵심이다라고 좀 발표를 할 만큼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약간 저도 통계청 자료를 좀 처음 봤는데 이제 로봇이 그럼 왜 중요할까를 보면은 이게 통계청이 이제 2067년도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와 그 비중을 좀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 하면 15세에서 64세를 보면 되고 이게 72%를 차지했던 비중이 2067년 뭐 사실 저 때까지 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뭐 앵커님도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네, 있어요. 키오스크. 네. 네. 편의점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고기도 이제 무인으로 이제 사게 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로봇과 관련은 없지만 향후에는 이따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는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핵심 부품을 다 내재화를 하고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체계화된 시스템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일단은 좀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 2종 로봇, 4종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안에 뭐 음료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 이동 로봇까지 여러 개발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2족, 4족 로봇 플랫폼, 그리고 정밀지향 마운트 시스템도 이제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플랫폼 기술도 이제 협동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4족 로봇인데요. 저게 이제 백플립이라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4종 로봇이 이제 뭐 산지라던가 험지라던가 이런 데도 다 보행을 하고 있고 좀 이제 발로 찼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그 중심을 잡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실적 측면에 굉장히 큰 폭의 저게 이제 발로 찼을 때 이제 로봇이 다시 딱 제자리를 잡는 이런 굉장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앞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료를 배달해주는 로봇도 있고 또 방송에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로봇도 있고 다양한 것 같은데 네. 지금 4종 로봇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100%가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네. 협동 로봇이 일단 뭔가요? 일단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이 무언가를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정밀지향 마운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도 1초각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들었는데 1초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각도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각도기의 1도를 360으로 나눈 게 1초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은 작은 각도가 되겠죠.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에 있는 한 어떤 건물의 위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오차를 1m 내외로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출에서는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에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용접이라던가 가공 공정 그리고 뭐 레이저 마킹 그리고 뭐 데스크탑 물류 로봇 다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로봇이 있다 그럼 정말 편하겠죠. 근데 한두 대만 사겠죠, 처음에는. 이게 정말 일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기존에 한두 대를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셨던 분들이 뭐 10대, 수십 대씩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치킨도 이제 로봇이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버블티도 만들고 커피도 만드는데 네. 버블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레포트에는 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냐면은 경부고속도로 부산행 쪽에 옥천 휴게소에 지금 로봇이 지금 실제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커피는 뭐 사실 뭐 롯데 잠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회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올해 4월 달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협동 로봇 3종이 미국 이제 위생 협회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기 힘들고 심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측면으로 방금 사진에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나중에는 편의점 같은 거에 갔을 때 네. 핸드폰으로 먼저 이제 주문을 하겠죠. 지금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근데 기존의 로봇, 물류 로봇은 여기에 있는 걸 저기에 옮겨주는 단순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이제 위치와 물품, 수량까지 이제 정해주면은 그거를 이제 한 곳에 갖다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무인 편의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뭐 도난 위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가시화된 거는 아니지만 중장기 측면으로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외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쪽에 있나요? 뭐 의료 쪽에도 로봇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중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회사들이 지금 AI 의료 산업 하는 회사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사하고 공존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로봇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로봇 레이저 토닝 시스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좀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술을 하게 될 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의사분들에 대한 이런 피로도가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뷰노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의료진 부족 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종 로봇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거를 판매를 안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미국 대학교에 10억 원 규모의 수주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일단 다른 분들의 생각을 할 때는 뭐 10억 규모로 뭘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숫자인 것 같고, 일단은 해외 미국 시장이 지금 의료 시장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수주를 처음으로 성공했다라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 지금 주요 국가들도 굉장히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의 사족보행 로봇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최근에 영화, 미래를 다룬 영화를 보면은 로봇들이 막 총을 쏘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그게 되나 싶었는데, 이번 영상 최근에 이제 개발된 기술을 보니까 저거는 진짜 미래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4분기에 개발자 버전을 배포할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추가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다 보완해서 한 내년 2분기쯤에는 정식 제품이 런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보호예수 기간은 사실 2년 정도 빼고 최대 주주가 빼고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까지의 당기 순이익이 84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파생 상품 거래 손실에서 최근 60억 원대의 이제 손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상장하기 전에 2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RCPS라는 것도 있고 CPS라는 것도 있는데, 이 회사가 CPS 이제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이번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